안녕하세요. 황성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처음 설치하고 설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설정 중에서 제가 선호하는 몇 가지 설정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작 메뉴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선택을 했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9 버전 같은 경우는 처음 실행시키면은 곧바로 편집창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리포지토리 복제, 프로젝트 또는 솔루션 열기, 로컬 폴더 열기 또는 새 프로젝트 만들기 같은 메뉴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여기서 이 메뉴를 선택하지 않고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이라는 이 메뉴를 선택하면 곧바로 편집창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한번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새 프로젝트 만들기, 콘솔 앱, 새로운 프로젝트를 보면서 제가 이제 어떤 설정을 할 건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헬로우라고 하는 간단한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요 솔루션 및 프로젝트를 같은 디렉토리 배치 항목이 선택이 안 되어 있는데요. 간단한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이걸 선택을 하는 걸 저는 선호를 합니다. 간단하다고 하는 거는 이제 솔루션 하나에 프로젝트 하나 있는 뭐 그런 형태의 구조의 프로그램인데요. 뭐 그럴 경우에는 굳이 솔루션 디렉토리와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중복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솔루션 디렉토리 안에 그대로 프로젝트 파일이 같이 있는 게 좀 더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요 항목을 체크를 하는 게 좀 더 좋고요. 관리하기 좋고요. 자,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서 실제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저 프로젝트는 C 드라이브의 사용자의 자기 아이디 밑에 여기 소스즈라고 하는 요 폴더 밑에 레포스가 있고요. 여기에 프로젝트 폴더, 솔루션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요 파일들이에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처음 실행시키면은 화면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제 왼쪽에 솔루션 탐색기, 뭐 클래스 뷰 등이 나타나고, 가운데 부분에 편집창이 나타나고, 오른쪽에 어떤 속성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이 창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이 편집창에 있는 폰트가 상당히 작고 폰트가 그렇게 좋은 폰트로 설정이 되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폰트를 먼저 변경을 해볼 건데요. 도구 메뉴에 있는 옵션 메뉴를 선택을 하셔서 여기서 환경에 있는 글꼴 및 색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기본 폰트가 도둠체로 되어 있고 크기가 10으로 되어 있는데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 일단 크기는 제가 저는 좀 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16으로 변경을 할 거고요. 도둠체라고 하는 폰트가 소스 코드 작성할 때 그렇게 좋은 폰트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밑에 있는 걸 보시면요. 요게 이제 세로선으로 되어 있는 요게 대문자 I인지 소문자 L인지 숫자 1인지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구분이 잘 되는 폰트가 윈도우즈에서 제공되는 것 중에서 콘솔라스라고 하는 폰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폰트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여기 대문자 I와 숫자 1과 소문자 L이 구분이 잘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변경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소스 코드의 폰트 크기는 사실 아까 보셨던 도구 대화 상자에서도 변경을 하실 수 있지만요. 요 왼쪽 아래 여기서 100%, 뭐 150%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의 휠 버튼을 돌리게 되면은 곧바로 여러분이 크기를 원하는 형태로 곧바로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폰트를 변경을 했고요. 두 번째로 제가 변경할 설정은 뭐냐면은 여기 환경에서 탭 및 창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요. 좀 내려보면은 요 미리 보기 탭이라고 하는 부분이 모두 선택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미리 보기 탭은 어떤 거냐면은 제가 만약에 여기서 IO 스트림이라고 하는 이 파일을
오픈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코드 보기라고 아니죠. 문서로 이동이라고 하는 요 F12라고 하는 걸 갖다가 선택을 해보면요. 창이 새롭게 열리면서 아까 보셨던 iostream이라는 헤더 파일이 오픈이 됩니다. 근데 이 창이 나타나는 그 탭 위치가 이 오른쪽 위에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미리 보기 탭이 동작을 한 거긴 한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클래스 뷰라든가 뭐 이 오른쪽에 있는 솔루션 탐색기에서 어떤 파일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파일들이 요 왼쪽 위에 탭으로 차례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잠깐 나타났다가 또 다른 작업을 하면 사라지는 형태로 동작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 기능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도구의 옵션에 가서 탭 및 창에서 요 미리 보기 탭 기능 전체를 저는 삭제를 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iostream에서 다시 한번 문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 창이 차례대로 탭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더 저는 관리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좀 더 직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얘를 갖다 빌드를 한번 해보죠. 빌드 메뉴에 있는 솔루션 빌드를 선택을 하면 빌드를 하고 그리고 디버그 메뉴에 있는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을 선택을 하면은 얘가 디버깅은 안 한 상태에서 곧바로 실행만 하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헬로 월드라고 하는 문장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기능들을 갖다가 선택할 때마다 이 메뉴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조금 번거롭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얘네들 기능, 빌드하고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 사실은 저는 사실 단축키를 더 많이 씁니다. 이 빌드는 F7으로 빌드를 할 수가 있고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은 컨트롤 F5를 선호를 뭐 다 외우고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만 가끔 가다가는 이제 설명할 때 이제 마우스로 클릭하는 걸 보여드리는 게 좀 더 좋아서 이제 일부러 메뉴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좀 귀찮죠. 메뉴 선택해서 들어가면은. 그래서 요 툴바에다가 요 빌드하고 요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이라고 하는 메뉴를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쪽 툴바는 표준으로 되어 있는 요 여기 요 버튼을 잘 보세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요겁니다. 요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요 버튼 클릭하고 단추 추가 제거를 한 다음에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요. 현재 요 툴바 이름이 표준이라고 하는 툴바라고 보시면 돼요. 툴바 도구 모음이죠. 자, 그리고 이쪽에 좀 내려 보시면은 요 디버그 대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요 로컬 윈도우즈 디버거 요 버튼입니다. 그래서 요 위에다가 제가 명령 새 메뉴 추가 명령 추가죠. 명령 추가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 중에서 빌드 밑에 있는 솔루션 빌드라고 하는 얘를 선택을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요. 요 바로 위에 솔루션 빌드라고 하는 요 위에서도 보시면요. 여기 솔루션 빌드에 대한 요 툴바가 생긴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명령 추가를 누르고 그리고 디버그 메뉴에서 디버그 중에서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 요거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이라고 하는 걸 선택해서 확인을 눌러주면요. 여기 또 이렇게 세모로 돼서 안에가 비어있는 세모로 돼서 요 메뉴 아이콘 툴바가 생긴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은 얘를 선택하시고 여기서 아래로 이동이라고 하는 이렇게 위치를 이동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요 버튼을 클릭하면은 빌드를 하는 거고요. 요 버튼을 클릭하면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이 동작이 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요게 이제 너무 작아서 선택하기가 불편하다. 요 가운데 있는 로컬 디버거, 윈도우 로컬 디버거처럼 좀 선택하기 쉬운 형태로 좀 넓게 만들어지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요. 다시 한번 요 단추 추가 제거, 사용자 지정을 다시 가셔서요.
아까 보셨던 요 솔루션 빌드를 선택하고 선택사항 수정, 그 다음에 기본 스타일이 아니라 이미지 및 텍스트라고 하는 걸로 변경을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요. 요 위에 나온 것처럼 요 솔루션 빌드라고 하는 이름까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선택이 좀 더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도 선택사항 수정을 누르시고요. 기본 스타일 말고 이미지 및 텍스트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좀 더 선택하기 쉬운 형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좀 더 선택하기가 쉬워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빌드를 했는데 이 탐색기에서 보시면요. 저 빌드를 하고 나서 숨긴 항목을 한번 클릭을 하시고요. 요 .vs라고 하는 히든 폴더가 생기고 요 아래에 들어가 보면은 요 browse.vc.db라고 하는 요 16메가짜리 엄청나게 큰 db 파일이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b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요 헬로우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내가 어떤 다른 사람한테 이걸 전달을 할 때 얘를 이제 압축을 딱 하면은 여기 파일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져요. 12메가 정도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사용 중이라고서 이제 몇몇 파일은 압축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좀 크죠. 여기 아까 그 db 파일이 있으면 상당히 커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또 이제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옵션에 가셔서요. 환경 말고 텍스트 편집기 밑에 이 텍스트 편집기 밑에 C10++ 밑에서 고급 메뉴를 선택하시고요. 이 중에서 이 데이터베이스 대체를 찾아보는 중이라고 하는 요걸 좀 변경을 합니다. 자, 요걸 변경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항상 대체 위치 사용을 true로 변경을 하시고요. 그리고 대체 위치를 폴더명을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폴더명은 어떻게 지정할 거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C 드라이브 루트에다가 이제 템프라고 하는 폴더 만들고 이 템프 폴더에다가 vs fallback 이라는 폴더 만들어서 이 폴더명을 전체를 복사를 해서요.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자, 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잠깐 닫고요. 그리고 아까 작업하던 C 드라이브에서 사용자, 자기 아이디, 소스, 레포스, 헬로우즈 들어가서 요 .vs 폴더 일단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다시 오픈을 할게요. 자, 이때 이제 SLM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가 실행이 되는데 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선택하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은 요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버전 실렉터라고 하는 걸 선택하는 걸 제가 권장을 드릴게요. 이건 또 왜 그러냐면은 제가 사실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9 하나만 사용하지 않고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이라든가 뭐 경우에 따라서는 2015 버전까지 설치를 해서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 SLM 파일이 2019 버전에서 만들어진 거냐 2017 버전에서 만들어진 거냐에 따라서 어떤 버전이 실행될 건지를 갖다가 요거 비주얼 스튜디오 버전 실렉터는 알아서 실행을 시켜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실행하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2019 버전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실행이 됩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2019 버전이 실행이 되고요. 자, 헬로우라고 하는 게 프로젝트가 오픈이 되는데 요거는 한번 떠요. 요거는 이제 아까 폴백이라고 하는 거, 데이터베이스 폴백이라고 거 설정해 주면 요게 뜨게 되는데 이 메시지를 다시 표시 안 함, 요거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다음부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솔루션 빌드를 한번 다시 할게요. 자, 빌드를 다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빌드 작업이 일어나게 되고 탐색기 다시 가보시면은 여기 .vs라고 하는 요 항목이 또 생겼는데 요 안에 들어가 보면은 아까 보셨던 그 db 파일
16메가짜리 되는 DB 파일은 나타나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C 드라이브에 템프에 vs 폴백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상한 이름의 약간 랜덤한 형태의 이름의 폴더가 생기고 요 안에 아까 보셨던 브라우즈 BC, VC, DB 파일이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비주얼 스튜디오 가지고 여러 개의 프로젝트, 여러 개의 솔루션을 테스트를 하고 뭐 열었다 닫고 하게 되면은 각각의 프로젝트마다 여기 VS 폴더 밑에 랜덤한 이름으로 해서 여러 개의 폴더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쪽에 있는 폴더 전체를 다 선택해서 일괄적으로 지워주면은 하드디스크 용량을 깔끔하게 좀 증가시킬 수 있는,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폴백이라고 하는 기능을 갖다가 저는 true를 설정해 놓고 한 군데 폴더에다가 이 DB 파일을 몰아서 만들게끔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그 소스즈 밑에 이 프로젝트 폴더 밑에 좀 불필요한 파일이 딴 데다 몰아서 만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여러분이 요 헬로우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갖다가 백업을 하고 싶다 또는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싶다 할 때 요 전체를 압축을 하시면 용량이 또 큽니다. 물론 제가 지금 뭐 DB 파일을 딴데 옮겨 놓긴 했지만 여기 보시면은 디버그 폴더 밑에도 필요 없는 OBJ 파일, 뭐 PDB 파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요. 여기 x64는 아까 제가 빌드를 했네요. 이것도 여기도 이제 불필요한 500K 이런 파일들이 생성이 되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유저 파일 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백업을 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이 파일들을 전달을 할 때에는 이렇게만 남겨놓고 압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CPP 파일과 SLM 파일, VCX PROJ 파일, 그 다음에 필터 파일인데요. 뭐 필터 파일 같은 경우도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닌데 요거는 이제 UI 구성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하고 유저라고 하는 파일은 지우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생성이 돼요. 요것만 압축을 이렇게 하셔서 전달을 하거나 또는 이제 백업을 하시면은 좀 용량이 줄어드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할 때 설정하는 몇 가지 환경 설정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각각의 기능이 어떻게 동작을 하고 제가 왜 그러한 기능을 선택해서 사용하는지를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필요한 기능이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C++ 프로그램 코딩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설정 방법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